지금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독일에서 발견된 한국의 보물 때문에 독일 고고학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다른 보물을 찾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저는 다니엘 콜린스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문헌학과 석사과정생이죠. 지난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유산으로 받은 낡은 상자를 정리하던 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상자 맨 아래에는 노란 봉투가 있었습니다. 거기엔 이상한 문자가 인쇄된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처음엔 그냥 오래된 동양 문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대형 박물관에서 오랫동안 고문원 보존사로 일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희귀한 물건을 갖고 계실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종이의 진짜 가치는 몰랐죠. 문서 하단에는 흥덕사라는 글자와 함께 낯선 글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후에 알게 됐지만 그건 한글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지도 교수님께 이 문서를 보여드렸습니다. 오, 이건 그냥 오래된 불교 문헌이야. 동양에서 온 거겠지. 라며 교수님은 무심하게 넘겼어요. 하지만 그날 밤 문헌의 인쇄 방식이 이상하게 균일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가 아니었어요. 그건 분명 인쇄된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흥덕사를 검색했어요. 그러자 직지심체요절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믿기 힘든 사실이 눈앞에 펼쳐졌죠. 이 문서는 1377년 한국의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로 인쇄된 직지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었어요. 구텐베르크의 성경보다 무려 78년이나 앞선 겁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내 손에 들린 이 낡은 종이 한 장이 세계 인쇄사를 다시 쓸 수도 있는 증거라니.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문서의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필요했죠. 특히 그 한글 메모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했어요. 다음 날 도서관에서 한참을 헤매다 결심했습니다. 이 문서의 비밀을 파헤치려면 한국에 가봐야 한다고요. 하지만 한국어도 모르고 그곳에 아는 사람도 없었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운명처럼 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한국 여학생이었습니다. 도서관 구석에서 고민하던 저에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그거 혹시 직지인가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제 앞에는 동양인 여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윤이었죠. 옥스퍼드에서 역사학을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이라고 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윤의 눈이 빛났어요. 직지심체요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죠. 어디서 구하셨어요? 저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지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 메모요, 한글로 쓰여 있네요. 이 책의 비밀, 흥덕사에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지윤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전율이 느껴졌죠. 할아버지는 이미 이 문서의 중요성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셨을까요? 지윤은 열정적으로 직지에 대해 설명했어요. 이건 구텐베르크보다 78년이나 앞서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는 유일본이죠. 근데 이렇게 떨어진 한 장이 있다는 건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다니엘, 우리 한국에 가봐야 해요. 청주 흥덕사터예요. 거기에 답이 있을 거예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윤의 열정은 전염성이 강했어요. 결국 석사 논문 주제를 동아시아 인쇄문화와 서구의 관계로 바꾸고 2주 후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지도 교수님은 반신반의했지만 현장 연구를 허락해 주셨죠. 준비하는 동안 지윤과 자주 만났어요. 그녀는 한국어 기초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같은 간단한 표현들이었죠. 지우는 인내심 있게 제 서툰 발음을 교정해 주었어요. 가끔은 웃음을 참지 못하면서요. 비행기 표를 받아든 날, 묘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 여행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를 따라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지우는 자신감이 넘쳤죠. 한국에 가면 모든 게 달라 보일 거예요. 우리 역사에는 서양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날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진실은 종종 우리가 가장 먼저 보는 곳이 아닌 우리가 배우지 않은 곳에 숨어 있다. 이 말의 의미를 곧 알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온 기분이었습니다. 공항은 거대하고 깨끗했어요.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입국 절차는 놀랍도록 빨랐습니다. 지문을 스캔하고 몇 초 만에 통과했어요. 자동화된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훈이 웃으며 말했죠. 놀랐죠? 한국은 이런 데서 세계 최고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양 언론에서 보던 한국과는 달랐어요. 더 현대적이고 더 세련되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전철을 탔어요.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다들 왜 이렇게 조용해요? 제가 물었죠. 지우는 웃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남을 배려하는 게 예의니까요. 문화적 차이죠. 서울은 빌딩 숲이었어요. 하지만 곳곳에 고궁과 전통 건물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모습이 신기했죠. 지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내일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 가볼 거예요. 거기서 직지복제본을 볼 수 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지훈의 제안으로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달리고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어요. 강변에 앉아 야경을 바라보며 지훈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변했어요. 단 70년 만에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영국의 역사는 1000년이 넘지만 이 나라는 불과 몇십 년 만에 놀라운 변화를 이룬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대화 속에서도 전통을 잃지 않았네요. 제가 말했죠. 다음 날 국립중앙박물관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직지복제본을 봤어요. 유리 케이스 안에 고요히 놓인 책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가 가진 그 조각과 같은 책이었어요. 박물관 직원에게 할아버지의 종이 조각 사진을 보여주니 놀라운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이건 진품의 일부일 수도 있겠네요. 어디서 구하셨죠? 저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직원은 진지하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주 흥덕사지로 가보셔야겠네요. 거기에 더 많은 정보가 있을 거예요.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학술 탐구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남기신 조각을 통해 저는 역사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청주행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시골 풍경을 바라봤어요. 현대적인 도시와 전통적인 농촌이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우는 가는 내내 직지에 대해 설명해 주었죠. 직지는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그 시대 사람들의 지혜와 철학이 담겨 있죠. 흥덕사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였습니다. 생각보다 소박한 유적지였어요. 하지만 그곳에 서자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술이 탄생했다는 사실이 실감났어요. 안내원이 직지의 역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1377년 이곳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로 찍은 직지 심체 요절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입니다. 구텐베르크의 42행 성경보다 78년이나 앞서죠. 금속 활자 체험관으로 이동했어요. 그곳에서 직접 활자를 골라 종이에 찍어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작은 금속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고 잉크를 묻히고 종이에 프레스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정교하고 어려웠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600년 전 사람들이 이런 기술을 개발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지식을 나눈다는 건 권력을 나누는 거잖아요. 한국은 그걸 700년 전에 했다니. 제 말에 지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유럽에서는 지식이 특권층의 전유물이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하려 했어요. 박물관 한쪽에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는 직지 원본의 복제본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잃어버린 문화재 코너가 있었어요. 전쟁과 식민지 시대에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죠. 그 중에는 직지도 있었습니다. 직지는 어떻게 프랑스로 갔나요? 제가 물었어요. 지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침략해서 왕실 도서관에 있던 수천 권의 책을 약탈했어요. 그중 하나가 직지였죠.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형 박물관에서 자랐으니 제가 얼마나 많은 약탈된 문화재들 사이에서 공부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어떻게 직지 조각을 갖게 된 걸까요?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대형 박물관에도 직지의 일부가 있었던 게 아닐까요? 할아버지가 보존 작업 중에 발견하신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불꽃이 타올랐어요. 만약 그렇다면 이 조각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역사의 증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그 진실을 밝힐 책임이 있었죠. 지훈, 내일은 누구를 만난다고 했죠? 문화재청에서 일하는 제 친구 서민호요. 그는 문화재 반환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문화재청 사무실에서 서민호를 만났습니다. 서민호는 딱 봐도 열정적인 사람 같았어요. 벽에는 세계 각국 박물관에 있는 한국 문화재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빨간 핀으로 가득했죠. 직지 조각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서민호는 제가 보여준 사진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발견입니다. 직지는 현재 프랑스의 한 권뿐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서민호는 커피를 마시며 문화재 반환의 어려움을 설명했습니다. 국제법상으로 도난당한 문화재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려워요. 상대국의 합법적 소유라는 주장, 시효 문제 등이 있으니까요. 제가 물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열심히 되찾으려 하나요? 그냥 복제본을 만들면 되지 않나요? 서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문화재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에요. 그건 민족의 정체성이자 역사의 증거죠. 복제본에는 그 영혼이 없어요. 그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냥 훔쳐간 것을 되찾으려는 게 아니라 잊혀진 역사를 복원하는 거예요. 서민호는 할아버지의 조각이 어떻게 영국에 갔는지 추측했어요. 1866년 병인양요 당시 직지가 프랑스로 가는 과정에서 일부가 분리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대형 박물관의 동양 문헌 컬렉션 속에 섞여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저는 할아버지가 이 비밀을 왜 간직했는지 궁금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마 이 조각의 중요성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밝히면 회수 대상이 될 테니 개인적으로 연구하셨던 것 같아요. 서민호의 말이 합리적으로 들렸어요. 점심을 먹으며 서민호는 문화재 반환의 성공 사례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조선왕조에게 일본에서 되찾은 각종 문화재들. 하지만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것들이 훨씬 많다고 했어요. 당신이 가진 조각은 직지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혹시 영국으로 돌아가시면 대형 박물관의 미분류 동양 문헌들을 살펴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오는 버스에서 지훈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는 거예요? 지훈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역사가 제대로 평가받으면 좋겠어요. 단지 동양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인류 문명에 기여한 나라로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할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진실을 찾는 여정에는 경계가 없다. 이제야 그 의미를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역사란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진실을 찾아가는 모든 이들의 공동 작업인 것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지훈이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집에 와볼래요? 어머니가 초대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한국 가정을 방문할 기회라 기꺼이 수락했죠. 지훈의 집은 서울 북쪽 아파트 단지에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겼습니다. 지훈의 어머니는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다니엘 씨 많이 기다렸어요. 지훈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식탁에는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치, 불고기, 잡채, 된장찌개. 이름도 모르는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지훈의 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죠. 한국의 맛을 느껴보세요. 음식은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식사 중에 지훈의 할아버지께서 마침 방문하셨습니다. 80대 후반의 노신사셨어요. 제가 직지에 관해 연구한다고 하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6.25 전쟁 때 문화재 지킴이였어요. 전쟁 중에도 우리 문화재를 지키려고 노력했죠.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문화유산을 지키려 했던 이야기는 감동적이었어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역사는 책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식사 후 지훈의 아버지가 서재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벽면 책장에는 한글 문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중 특별한 책 한 권을 꺼내셨죠. 이건 훈민정음 해례본의 복제본이에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실 때 쓰신 해설서죠. 한글은 정말 독특한 문자예요. 지훈의 아버지가 설명하셨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 정확히 알려진 문자니까요.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과학적 원리로 설계됐죠. 종이에 한글 자음과 모음을 그리시며 원리를 설명해 주셨어요. 기억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미음은 입 모양을 본떴다고요. 놀랍도록 논리적이었습니다. 한글은 인간을 위한 문자예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니까요. 지훈이 종이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을 한글로 써볼래요? 서툴게 따라 쓰는 제 모습에 모두가 웃었지만 격려해 주셨어요. 다니엘이라고 쓴 제 첫 한글을 보며 묘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지훈에게 물었어요.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인 문자인데 왜 서양에서는 잘 모르는 걸까요? 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역사는 항상 강대국 중심으로 쓰여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 관점이 바뀌고 있어요. 당신이 그 변화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한글로 일기를 써보려 했습니다. 서툴고 어색했지만 새로운 문자를 통해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을 배우는 느낌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남기신 조각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열쇠였던 겁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특별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지훈의 교수님이 제 연구에 관심을 보이셨다고 해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직지와 인쇄문화에 대한 제 관점을 나눌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연장에 들어서니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긴장됐지만 제가 발견한 것들을 공유하고 싶은 열정이 더 컸습니다. 지훈이 통역을 도와주기로 했죠. 저는 불과 3주 전만 해도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의 발명자라고 믿었습니다. 제 첫마디에 청중들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제 할아버지가 남기신 작은 종이 조각이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직지에 관한 제 발견, 한국에서의 경험, 그리고 서양 중심 역사관에 대한 성찰을 이야기했습니다. 학생들은 진지하게 경청했어요. 질문 시간에는 예상보다 훨씬 깊이 있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어요. 서양에서는 왜 직지와 같은 동양의 발명품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역사를 누구의 관점에서 배우느냐의 문제죠. 서양에선 서양 중심으로, 동양에선 동양 중심으로 역사를 가르치니까요. 제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변화할 때입니다. 진실은 어느 한쪽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역사는 인류 공동의 여정이니까요. 강연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연 후 다과회에서 한 교수님이 다가오셨어요. 다니엘 씨, 당신의 연구는 매우 가치 있습니다. 직지 조각에 대한 논문을 꼭 써주세요. 세계가 알아야 해요. 그 말씀에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지훈과 함께 캠퍼스를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석양이 캠퍼스 건물 위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지훈, 이제 알겠어요. 한국은 더 이상 과거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미래를 만드는 나라예요. 지훈이 궁금해했죠. 어떤 의미예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미래를 만드는 방식이죠.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저는 마음속 결심을 굳혔어요. 영국으로 돌아가면 직지와 한국 문화에 대한 진실을 알려야겠다고요. 그것이 할아버지의 유산을 진정으로 계승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지훈에게 물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뭘 하고 싶어요? 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경복궁 야간 개장이 있어요. 거기서 한국의 밤을 느껴보는 건 어때요? 다음 날 저녁 우리는 경복궁을 찾았습니다. 전통 건축물이 현대적 조명으로 빛나는 모습이 환상적이었어요. 그곳에서 마주친 한국의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에서 제가 찾던 답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직지는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나누려는 의지의 증거죠. 고궁의 돌계단에 앉아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중요한 일부예요. 귀국을 하루 앞둔 밤,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사명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 두 문화 사이의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기로 했어요. 그것이 할아버지와 직지가 제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벽에는 직지와 한글 포스터가 가득하고 책상에는 한국 관련 서적들이 쌓여 있습니다. 석사 논문은 잊혀진 혁명 직지 심체 요절과 세계 인쇄사의 재고찰이라는 제목으로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죠. 지도 교수님은 처음엔 회의적이었지만 제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고 생각을 바꾸셨어요. 다니엘, 자네가 정말 중요한 발견을 했네.
역사는 항상 다시 쓰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 대형 박물관과 협력하여 할아버지가 남기신 직지 조각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DNA 분석, 종이 성분 검사, 인쇄 기법 분석 등을 통해 그것이 진짜 직지의 일부임을 확인했어요. 박물관 측에서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결국 특별 전시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잃어버린 혁신 동양의 인쇄술과 세계 문명이라는 전시회가 개막되는 날 많은 언론이 관심을 보였어요. BBC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진실을 찾는 모든 이의 공동 작업이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지훈과 서민호도 전시회에 참석했어요. 그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개막식에서 서민호는 제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당신 같은 외국인 학자들이 있어 우리 문화재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전시회 성공 이후 저는 한국의 숨겨진 혁신이라는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한글, 거북선, 치국이 등 서양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 발명품들을 소개했어요. 블로그는 예상보다 큰 인기를 끌었고 곧 책으로도 출간될 예정입니다. 옥스퍼드에서는 동아시아 문명사 강의의 조교가 되었어요. 학생들에게 직지와 한국 문화에 대해 가르치는 일은 큰 보람을 줍니다. 수업 중에 종종 한국에서의 경험담을 들려주면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경청하죠. 지훈과는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서울대학교에서 문화재 보존학 박사과정을 시작했어요. 가끔 영상 통화를 하며 연구 진행 상황을 공유합니다. 다음 달에는 제가 다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에요. 이번에는 제주도의 문화유산에 대해 조사하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면서 또 다른 발견을 했어요. 오래된 일기장에는 할아버지가 한국을 방문하셨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할아버지는 대형 박물관의 대표로 한국에 가셨던 거예요. 그때 직지의 중요성을 알게 되셨던 겁니다.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진실은 항상 우리가 기꺼이 보려고 할 때만 보인다. 이제야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합니다. 오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특별 강연을 앞두고 있어요. 주제는 다시 쓰는 인류 문명사 직지에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강연을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한 장의 낡은 종이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신기하다고요. 이제 저는 단순한 학자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세상을 다르게 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으로 본 세상은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의 한국은 세계적으로 뛰어난 기술력, 유행을 이끄는 집중력 등 여러 방면에서 인정을 받고 선진국 반열에 당당히 오른 강대국이 되었는데요. 지금의 유행뿐 아니라 700년 전부터 이어오던 한국인의 능력들이 외국에서도 인정받는 훌륭한 능력이라는 것에 반박할 여지가 없겠습니다. 한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또 즐겁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